네, 안녕하세요. 카도입니다. 오늘은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신 부분인데, 3기 EV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3기 EV 상장 관련 이슈인데, 수요일에 상장됩니다.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3일날. 아마 오브젠도 그렇고 제가 종종 이 상장 예정주들에 대해서 잘 맞추다 보니까 좀 이게 사람들 눈이 좀 높아진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3기 EV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브젠이나 미래반도체 그리고 오늘 상장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등등 최근 상장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 모두 다 펌핑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르면 사실 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는데 모집 총액은 400억 정도, 390억 정도가 되고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260만 주가 갔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게 뭐냐면 그 오브젠 때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셨지만 몇몇 분들이 좀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신 부분이 뭐냐면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의 밴드 하단 이하에 넣은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 투자자의 배정 비율이 낮은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네가 보호 예수를 얼마나 가져주느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청약 기준으로 제 기억에 오브젠이 6대1이었나? 굉장히 낮았는데 3기 EV는 좀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가 37대1, 오브젠이 거의 100대1 나왔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보호 예수, 야, 우리 주식 시장에 풀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 좀 아껴둘게, 우리 안 풀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호 예수가 적었다? 요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도 좀 뜯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운영 자금은 전부 연구개발 자금이에요. 그리고 시설 자금은 미국 법인.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는 앞으로 미국 IRA 관련 이슈가 엮이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펌핑이 될 것이다. 미국 법인 생산 설비랑 토지 공장 설비 관련된 비용으로 전부 다 지출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미국 IRA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IR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주식을 팔고 싶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보호 예수를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나올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팔지 모르겠다? 요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따상이 갈 가능성보다는 장기 보유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3기라는 종목에 이제 자회사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3기 EV, 3기 당연히 엮이겠죠.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과거에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IRA 관련주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얘가 1,500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격 기준, 그러니까 지금 1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000원 기준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이 같네? 어찌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가 돼서 지금 공모가를 낮게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공모가를 낮게 잡는 거는 청약기관과 그 법인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왜 하단 밴드 범위로 잡았냐면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이게 약하니까 좀 싸게 상장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어제자로 뉴스가 나온 건데 휘발유차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대 휘발유차. AI한테 물어보니까 얘한테 승을 걸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니면 이 종목, 그러니까 애초에 이름에 EV가 들어가 있잖아요. 애초에 이 종목은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메타가 오거나 IRA 메타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성향의 종목이지만 또 올라갈 땐 단기 성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를 받는 게 오히려 위험인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 종목 언제 올라갈 거? 나 알아. 근데 공모를 받는 게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높게 시작해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대신 공모가 한 11,000원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30% 40%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하려는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파라투스 PEF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엑시트를 많이 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좀 나름 규모가 큽니다. 거기다가 수익률도 잘 내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7% 2대주주거든요. 7%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1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요. 근데 보호예수 1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조금 장기 보유하는 성향이에요. 왜 1개월 보호예수 했느냐? 이 회사는 장기 보유하는 성향의 회사인데 그냥 규정상 1개월 보호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상 1개월, 규정상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모든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장기 보유 성향의 VC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따로 시작하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조금 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체 물량이 25%만 풀려요.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75억인 겁니다. 왜? 25%만 풀리고 75%는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더 길면 2년 6개월 뒤에 풀리니까.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따로 시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또 취득 단가가 16,000원인 주식이 있어요. 누구? 대신증권. 상장 주관사죠. 자, 얘네들은 조금 높게 샀어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상장할 때 이제 받는 주식이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앞으로 리포트가 우호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당장 이 친구가 따로 시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주가가 그래도 조금 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오히려 시초가가 높게 뜨고 시작하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대신 시초가가 조금 낮게 시작하되 그 뒤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친구는 따로 시작하면 오히려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